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훈입니다. 어제 방송 못했지만 그제 시장의 바닥을 한번 같이 진단해 봤고, 보시면 이제 915, 456포인트 정도에서 중요하다 얘기 드렸고, 908포인트 정도도 보자 이렇게 얘기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제 시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916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갭으로 떨어지면서 914, 5, 6포인트 정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가 저항이 된 거죠. 저항이 되면서 쌍봉 형태의 형태가 나오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고, 908포인트 정도에서 전혀 멈춰지 않고 905포인트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사실 908포인트 정도가 깨지면 900포인트까지도 열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905포인트에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고, 보시면 시간 장중에 이렇게 여기서 908포인트대에서 머무르는 게 보입니다. 그쵸? 제가 체크해 놨던 또 하나의 지수대죠. 908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왔고, 이게 많이 과매도가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908포인트대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916포인트, 456포인트가 중요했죠. 914, 56포인트 봤던 거기가 말 그대로 이제 상승 출발한 거죠. 거기를 깨고 돌파로 출발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재차 하락이 갑니다. 하락 갔는데 하락 가서 멈췄던 구간대는 어제 여기서 장전에 913포인트 정도 지지받던 곳,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재차 914, 5포인트대를 도달하고 다시 눌렸으나 저가를 올리면서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보시면 918포인트대의 저항대를 돌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수를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내가 살 수 있는 종목별로도 이렇게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종목별로도 지지대를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렇게 체크해 놓고 대응하면 매수 매도가 훨씬 더 수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가장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나와서 강한 상승 나와줬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보시면 코스닥은 925포인트대 여기 저항대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마저 돌파가 되고 안착했다. 그래서 또 이제 정확한 진단을 드리면 일단 내일은 하락을 출발하더라도 925포인트가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긴 해서 변동성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승 간다 그래도 930포인트 정도 때 지지대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5포인트와 930포인트 사이를 잘 보셔라.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또 좀 반등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고, 코스피가 또 오늘 되게 상승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오늘 시장으로 느꼈던 게, 이번 반등은 코스피 중시에 좀 대형주 수급이 좀 돌아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코스피는 정말 약했고 코스닥 종목들만 움직였죠. 근데 오늘은 보시면 코스피 종목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움직였고 더 강한 상승들이 나왔다. 보시면 이제 어제 거는 코스피는 좀 걸러가는 걸로 하고 같이 똑같이 차트는 움직였죠. 움직이고 오늘 똑같이 돌파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그랬다 해서 보시면 오늘 사실은 오늘 여기 포인트대를 넘고 2700포인트까지가 오늘 상승 끝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느꼈는데 2700포인트를 뚫고 2711포인트 10포인트까지 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반등이 갈 수 있겠다, 반등 강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5분봉을 한번 돌려보면 여기마저 여기 언덕 두 개를 돌파한 거죠. 코스피가 돌파했다. 그래서 당장은 되게 좋은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다시 보시면 2007-8포인트 정도, 2.8포인트 정도, 여기죠. 오늘 여기 저항이었던 여기 2007포인트 정도, 여기 때가 이탈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때가 이탈 안 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230포인트까지 열려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2007포인트, 2030포인트 정도를 목표치를 보시면서 하루하루 목표치가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수 수치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이게 선을 그어 보시고 이평선을 열어 보시면 이제 분봉상 이런 것들이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시면서 좀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는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사실 이제 그 어제도 방송 준비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방송 못했는데, 오늘 거 이제 보면, 자, 오늘은 제가 얘기 드렸죠. 이번 하락이 하고 나면 이번 하락의 반등의 주인공은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금액적으로 맞아주진 않았지만, 삼성전자를 제가 봤을 때 뭐 그 65,000원까지도 열려있다, 기술적 지표로 65,000원, 때로는 62,000~63,000원까지 열려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근데 하락 중에도 반등은 나온다 라는 얘기도 드렸고, 마찬가지로 하락 중에 67,000원이죠 65,000원은 아니었지만 67,000원, 67,000원에서 저가를 형성하면서 강하게 오늘 2% 넘는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지수보다도 삼성전자가 강했다라는 건 반도체 이 대형주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장 마찬가지로 내일 지수 말씀드렸던 2730포인트가 넘어가려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여기 밑단 69,300~400원 정도가 돌파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염려되는 건 있어요. 2930포인트라는 수치도 염려가 되는 거요. 삼성전자 이렇게 하락을 그리면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고,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을 가고 반도체가 수급이 돌아오면서 코스피 지수와 시장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이 하락 추세가 완연하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7만원이 다시 7만원 위로 돌파가 돼야 됩니다. 7만원 위로.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넘고 7만원 위로 돌파해야 재차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7만원, 71,000원 정도 목표치를 두고 다른 종목과 시장을 뭐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하락장 중에 반등이든 아니면 재차 강한 상승이 나오든 시장 맞춰 대응을 해야 되지만, 삼성전자도 강한 신호가 나와주고 5일선과 11선을 한 번에 회복하는 캔들이 나온 거죠. 5일선과 11선을 한 번에 회복하는 캔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일치를 한 번에 먹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4일치 하락을 한 번에 말아 올렸다, 이런 것들이 일단 신호로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고, 일단 반등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단 단기적으로 했던 여기 단이 이탈 안 하면 좋겠다. 삼성전자는 67,9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재차 또 좋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또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를 좀 많이 담아왔는데, 사실 반도체 종목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거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종목을 하시면 돼요. 종목은 너무 많죠. 반도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느 반도체에서 어느 게 좋다, 뭐 예를 들어 PCB 좋다 이렇게 찝을 수가 없어요. 찝기는 사실 이제 좀 제가 뭐 주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섹터군을 보면서 수급의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반도체에서도 후공정이 가는지 아니면 재료주가 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반등만 하고 지속적으로 올라준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 전체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갖고 온 게 원익 IPS인데, 원익 IPS도 당장 보면 좋아진 거죠. 오늘 상승이 되게 의미 있게 나온 거죠. 단기간에 좀 이렇게 이평선들을 회복해주는,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을 회복해주는 캔들이 나왔다는 거 되게 의미가 있고, 다만 문제는 여기 한 38,500원 단 윗단에서 여기 저항대인데, 미니 저항대라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8,500원 위에서 내일 시가 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상승 출발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고 다시 한번 재차 또 조정이 내일 나온다 그러면, 변동성 조정 나온다 하면 저가 포지션, 장중 저가 포지션 지수대로 담아 보시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단기작 보시면 요게 일단 저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는 모습. 그래서 저가가 올라온다는 신호 자체도 좋은 것이고, 오늘 또 나름 또 강한 양봉이 나와줬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종가가 꽉 찬 양봉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도 또 지속적 좋은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윌덱스라는 종목인데, 저는 사실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입니다만, 반도체는 참 종류가 많죠. 근데 이 친구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은 이제 좀 공부는 개인 공부가 안 되면 힘드니까 반도체 좀 개인 공부 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차트 지표적으로는 되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돌파 실패거든요. 근데 실패는 아니죠 아직. 그래서 내일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위에 상승 출발하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윌덱스 같은 것들도 되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추세적으로도 이미 좀 추세가 잡혀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그래요. 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이 오르고 했는데도 당장 다른 반도체랑 비교해 보시면 다를 겁니다. 다른 걸 아셔야 돼요. 다른 반도체랑 비교해 보면 단기 추세가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로 봐더라도 추세가 나쁘지 않죠. 추세가 저가가 올라오는 좀 우상향 기운이 느껴지는 추세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좀 강한 편입니다. 다른 것보다 강한 거죠. 일단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반도체 같은 이제 제조업들 그 종목 중에서 가장 포인트는 사실 전 증설로 봐요. 그래서 윌덱스가 이제 증설을 하고 영업이익을 더 극대화한다라는 중심으로 가는 거죠.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돈이 들고 수급이 들면서 가장 먼저 증설을 해가지고 차트가 가장 이뻐지고 엄청난 상승이 갔던 건 DB 하이텍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증설 이슈로 같이 봤던 것들이 대덕전자가 있고, 그 다음 또 증설을 해서 제가 또 간이 투자했던 SNS텍도 있지만, SNS텍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윌덱스가 또 그런 증설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반도체 섹터로 중장기로 가더라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증설이 돼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한번 잘 같이 또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은 반도체, 또 이제 또 반도체인데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언급드렸죠. 최근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이평선 그어놨습니다. 그어놨고 여기 요렇게 그어놨었죠. 요렇게 그어놨었는데 최근에 어제 과대낙폭에 이탈을 했지만 62평선을 그 지지를 받고 바로 정말 회복해 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상승했죠. 다시 5,650원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좀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남는 수급이 잠깐 돌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기도 해요. 제주 반도체가.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차량용 수혜주의 이슈를 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여기가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슈팅 나왔던 구간이 차량용 반도체로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갖고 오다 보니까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긴 해요. 하지만 이 친구는 메인이 후공정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후공정 기업도 뭐 어도브 반도체도 있고 SF 반도체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사실은 기업의 그냥 가치를 봤을 때 가장 저는 이제 탑픽으로 보는 게 SFA 반도체예요. 예전부터 투자해 왔고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다. 그래서 보시면 SFA 반도체도 이렇게 이때 또 올라갔던 게 차량용 반도체 또 엄청나게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정말 장기 우하향을 하고 최근에는 다시 차트가 이제 하락은 멈췄죠. 하락은 멈추고 다시 한번 횡보로 방향을 틀었지만, 최근 걸 얘기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저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저가가 올라왔던 추세대에 있다. 그래서 어제도 딱 저가 포지션 추세대에서 멈춰줬던 게 포착이 됐죠. 그래서 사실 어제가 사볼 수 있는 적기이긴 합니다만, 내일 혹여나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이 온다 그러면 여기 때를 보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목표치는 이제 보시면 저항대가 이렇게 또 설정이 되겠죠. 7,000원 부근대에서 사실 여기가 넘어지는 게 가장 좋고, 아직 좀 이렇게 좀 갈 길이 멉니다만 또 저가 포지션에서 흐름을 지켜보는 매매 포지션이라면 괜찮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SFA 반도체도 관심 있으신 분이 안에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은 T 로보틱스고, 요건 제가 좀 오랫동안 방송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이제 8,400~500원 정도 얘기 드렸고 8,000원
초반 8,200 여기 이제 122평선이죠. 여기서 사실 제가 이거를 저는 이거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아니고 초기 물량이다 라고 해가지고 8,200원에 좀 담아놨는데 그 정말 이제 비중은 많이 싫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이 바로 나왔는데 윗꼬리가 또 엄청나게 달렸죠.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저번에 얘기드렸다시피 요 매물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이 슈팅이 난 게 오후거든요. 오후 한 2시인가요? 1시? 그때부터 슈팅이 났기 때문에 충분한 거래량과 매물 소화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윗꼬리다. 그런데 이 윗꼬리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요거 이제 지워놓고 보면 바닥 매집을 할 때 많이 볼 때 요런 이제 그 매물 소화 캔들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죠. 매물 소화 캔들로 보고 싶은 거고 추가 조정이 나올 때 지속적 모아가는 건 유효하다. 그래서 8,400~500원 정도 일단을 지켜주려는 힘이 강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면 좀 이렇게 또 주포가 또 이렇게 들어와서 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엄청 좀 강한 급등이 나왔다가 좀 해가지고 오늘도 좀 장중에 물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슈팅 날 땐 샀던 항상 덜어내는 게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물량을 조금 사가지고 그냥 추가 보유하지 않았고 혹여나 눌린 목에 추가 물량을 늘리는 건 고민 중입니다. 오늘 올랐던 이슈는 이제 미국에 이제 로봇을 이제 수출했다요. 수출했다고 이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요때 이제 그 급등이 나올 때도 정말 대기업에서 납품했다라는 게 들었고 최근에도 그랬고 T-로보틱스는 보시면 재무제표 보시면 아직은 영업이익이 보잘것없고 적자 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적자 분기별 적자도 낮고. 근데 최근에 이제 로봇을 수주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수출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신호들이 자꾸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섹터가 최근에 올랐던 건 허구가 아니야.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아라는 하나의 그림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주는 지속 관심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추세적으로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단만 보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추세가 강해질 수 있다. 강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만 보면. 그래서 이 길었던 추세보다 추세가 올라온 거니까 지금은 이 추세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추세만 봐서 이렇게 이런 추세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목표치를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저가에 또 모아보시면 수익 날 수 있지 않나. 근데 좀 소형주다 보니까 하루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저가 때 안 사서 보유하는 거 아니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금액적 설정해 놓으시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제가 또 최근에 방송했던 이노와이리스 39,765원 여기 체크해 놨는데 어제 보시면 장중에 저가가 39,700원 그죠? 어제 저가,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뭐 맞췄으니까 좋아요라는 얘기 이제 안 하죠. 왜냐면 얘기 드렸죠. 공부 차원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딱 금액대에서 멈춰줬고, 사실 이 친구는 어제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제 장중에도 되게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되게 상승하고 급등한 건 아니지만 어제 장중 흐름도 보면 어제 장중 보면 여기면 대충 보시면 잠깐만 볼게요. 급락을 했다가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하락이었다가 반등했고, 이 친구는 하락하고 반등하고부터 저가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이 금액대 35,700원에 지켜주면서 바로 그냥 여기 밑단을 건들지 않고 올라와 줬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세력이 39,700원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은 39,700원과 또 하나 제가 최근에 그어드린 이 추세를 지키고 있구나. 이 추세를 지키고 있으니까 당장만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이거 분할매수 아니라고 지금 저가 다 지워놓고 이 추세만 봐야겠구나, 이렇게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서 추세 때 매수해보고 여기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가 여부를 보고, 그렇지 않고 또 한번 깨지면 다시 한번 밑단이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가 안 깨지면 다시 한번 또 매수 관점,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의 자리를 체크해 놓고 거래를 매매하시면 또 좋은 또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5G에도 이렇게
추세 대응한다는 거. 하지만 이런 추세를 이탈할 때가 있어요. 이탈하는 종목들이 있고, 이탈할 때가 있으면 일단은 자르는 게 가장 좋아요. 자르는 게 좋은 이유는 주포가 이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추세를 만든 것도 주포고, 그런데 추세가 깨진다는 거는 주포가 더 이상 우상향보다 좀 더 흔들 거야, 아니면 우상향 갈 거야, 아니면 하락할 거야 라는 뭔가 다른 시그널로 보여지니까 일단 추세가 이탈하는 건 되게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은,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분할 매수로 갈 때만 추세가 이탈하더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를 설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고 보시면서 보는 거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맞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SJM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요즘에 자동차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주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기아, 현대도 뭐 바닥 다지고 벌써 많이 올랐는데 왜 도무지 얘기를 안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얘기 드렸죠. 분명히 뭐 차량은 이제 많이 빠졌고 6만원대는 예전에 그 전기차 시대의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단 덜 빠지긴 했지만 분명히 그때까지 빠져서 안 좋다가 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들은 U자형으로 길게 천천히 갈 거기라는 이제 그냥 하나의 의견은 드렸죠. 아직도 그 큰 의견은 변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JM이라는 종목도 이제 그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그 부품 회사입니다. 부품 회사고, 예전에도 제가 이제 좀 같이 몇 번 공유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요걸 딱 보시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 그 자동차 부품 납품 부품 업체들의 차트는 정말 좀 이렇게 많이 지금 그 기아, 현대가 많이 눌리다 보니까 많이 우량으로 많이 까졌어요. 저가들이 다 이탈됐는데, 이 친구 보시면 예전에 그어놨던, 제가 봤던 맥점의 저가를 이탈 안 했거든요. 이탈 안 했고 여기 4,000원대에서 잡아준다는 게 보였고, 최근에 보시면 4,000원 잡아주고, 단기적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분할로 가져갈 때 금액이고요. 지금은 추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안 돼. 이렇게만 봐야 되는데 당장은 이것도 지워놓고 추세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보시면 또 의미가 있는 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보여주고, 차량용 자동차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이 보시면 좋겠다는 소형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요런 거죠. 요런 거 아까 T로보틱스에서도 나왔던 비슷한 캔들이죠. 나쁘다고만 보지 않는 게,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나오는 것들은 매물소화 캔들로 본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 이제 고가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매물들이 있거든요.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 장중에는 다 반납이 됐지만 요것도 전부 매집봉이 하나죠. 매집봉. 그래서 당장 또 이게 이제 빠르게 장이 만약에 좋아져서 빠르게 돌파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세대를 보면서 금액적 대응해 보시면 또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예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 241선 여기가 되게 강한 저항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 이평선 자체가 되게 강하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 때에서 항상 윗꼬리가 남고 이렇게 캔들 나는 거,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는 거가 중요합니다. 4,900원, 5,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때까지는 목표치를 일단 초기 목표치를 두고 추이를 또 지켜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추세가 참 그 주포가 컨트롤하는 거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최근에 또 얘기 드렸던 건 현대미포조선, 요날 얘기 드렸죠. 그제 얘기 드렸고, 어제 좀 매수를 120선 기준 해봤다면 오늘 상승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일단 하방은 이제 상승 간 거 목표치를 81,000원까지 얘기 드렸죠. 81,000원 목표치가 뚫어지는 거 봐라. 봤더니 이번에도 또 돌파가 됐는데, 이번에 또 이평선 돌파가 됐네요. 장기평 돌파됐으니까 상승에 더 힘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하나 또 더러웠던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죠. 84,000원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추가적 돌파가 필요합니다. 84,000원대가 추가적 돌파가 돼야지 좀 더 가벼워진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눌림이 오더라도 지금 당장은 추세보다 81,400원이 여기가 지지되면 가장 좋겠죠. 지금은 여기가 이탈 안하면 다시 한번 좀 돌파 매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돌파 후 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단에 또 바로 또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사신 분들에 대한 보유자의 영역이지, 잘못 사시면 어떻게 됐느냐 아실 겁니다. 이렇게 또 내려오겠죠.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의 매수는 신중해야 된다. 차라리 84,000원이 돌파해주는 상승 캔들이면
더욱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또 한번 잘 대응하시고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우라는 종목입니다. 좀 곡물 관련주예요. 곡물. 그래서 곡물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막 뭐 사료 곡물 이런 거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반등장 나오고 있지만 또 조정 나올 때마다 올라갔던 것들은 에너지 곡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올해 한 해는 계속 흐름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차트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차트적으로 보시면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하향 했던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도 오래 안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 보고 싶지 않고 여기서부터 보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여기에서 당연히 또 말씀드렸던 241선의 그 저항을 매물을 돌파 못하고 내려오고, 근데 이게 일단 매집으로 보고 싶거든요. 요거 매집, 그 다음에 여기 상승 갔다 다시 반다. 근데 최근에 또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매집봉들이 계속 보이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심상치 않게 수급이 돌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 마찬가지로 강하지 않지만 그 와중에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추세가 올라갔구나 라고 보는 거죠. 요건 이제 트랩으로 보고 미세하게나마 추세가 저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적으로는 여기가 돌파되는 게 제일 좋죠. 6,000원 정도 되네요. 5,999원 막 6,000원 이 정도. 6,000원이 저항대니까 6,000원이 돌파되면 가장 좋은데, 요 밑에 저가 때 추세 때 포지션에서 좀 매수 라인으로 보고 6,000원 돌파 또는 한번 윗단을 목표치로 보고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좀 저가 포지션 때 갈 수 있는 것들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마찬가지로 저가 여기 추세 이탈하면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이탈 아니니까 맞춰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등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고, 내일 상승 출발하느냐 하락 출발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필 또 만기일이라 어떤 또 장중의 흐름이 나와줄지 궁금하고요. 오늘 또 코스피를 견인했던 건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내일 매매 동향이 어떤가, 내일 매도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시장의 방향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